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사람의 언어 습관 정말 못됐네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빈소에서 기자가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의도 모르느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노려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더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후레자식이라고 했다네요. 전통적으로 가장 큰 모욕으로 인식되어 왔던 그 말이죠. 집권당의 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후레자식 같은 이라고 이런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면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자신도 누구에겐가 그런 말을 듣겠다 이런 각오는 돼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사람이 뭐 남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다니까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못돼 먹은 사람 같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더 고약한 것은요, 이 사람이 당 대변인을 시켜서 사과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뭐 배가 고프면 아래 사람이 대신 먹어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높은 사람이 욕설을 퍼붓는데 그에 대해서 아래 사람이 대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못 배워도 정말 너무 못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대표 이 사람 말이죠, 박 전 시장을 그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그 A씨, 이 사람에 대해서 피해 호소 여성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나는 안 믿어 이런 뜻을 내포한 말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려 놓는 거라든지 한 자락 깔아 놓는다든지 이게 이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행태입니다. 윤준병이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전에 박 전 시장 밑에서 제1행정부시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A씨 측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의심부터 하자 이 말이죠. 침실 등 그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해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거 뭐 말인지 아닌지 이게 황당한 소리도 했는데요. 오해의 소리라니. 뭘 오해하는 겁니까? 또 진위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답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자살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유언에다가 피해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윤준병 씨 이 사람 말로 하자면 아주 뭐 성인이 났네요. 성인이 났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니까 다시 글을 올려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제1행정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을 잘 돌보지 못한 그런 책임을 통감하는 말을 하긴커녕 과거 상사였던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충성심을 이렇게 과시했습니다. 이거는요, 좌파 세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터득한 우리끼리의 그 화법입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한 현직 여검사는요, 이 박 전 시장하고 또 다른 한 남성하고 사이에서 두 사람과 팔짱을 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 추행했습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죽거린 거죠. 예? 자, 그러면 나도 성추행했네. 내가 박 시장 성추행했다 하겠네. 이런 식으로. 여성 검사가 그 여성이 당한 그 피해에 대해서 일만의 동정심은커녕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재판하지 말고 유족에게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판결문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론 재판을 누가 했습니까? 워낙 큰 사건이고 민감한 사건이니까 여론이 들끓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들끓고 있죠. 그걸 피해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피해자가 여론 좀 들끓어 주세요 이러면 여론이 들끓어 주고 이제 그만해 주세요 이러면 여론이 딱 잠잠해집니까? 여검사의 인식이 그 정도입니까? 이게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내 편의식이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그 속에 매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 A씨 측은 13일 박 전 시장 연결식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예의를 나름대로 갖춰서 그게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A씨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변호사하고 여성 단체에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 박 시장이 피해자를 말이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근데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뭐 다른 인터넷 소통 그 수단 같이 이것도 근데 비밀이 좀 더 보장되는 메신저랍니다. 여기에다가 그 피해자를 초대해 놓고는 아주 음란한 그런 문자를 전송하고요. 또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그렇게 보내고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괴롭혔답니다. 4년 동안이나요. 그런데도 그 서울시청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더 기가 막힐 일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그 다음에 오거돈 부산시장, 그 사람들의 사건이 발생했을 그때도 이 박 전 시장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성에 대한 집착이 아주 병적이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도착증, 그걸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성추행 여부는 박 전 시장이 죽음으로써 입증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울특별시장 5일장 그렇게 치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띄웠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 내에서 내로라는 사람 모두 다투어가지고 무슨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고문을 맡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를 과시한 거죠. 정말 말이죠. 이 사람들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날 9.19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별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이 있게 한 전쟁의 영웅이죠. 백 장군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 빈소에 보낸 똑같은 조화를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이 전쟁 영웅, 9.19의 영웅이 마지막 가는 길이면 직접 빈소에 나가서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리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도리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그런 의, 도리 이런 것은 아예 싹 외면해 버립니다. 참 우리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갈수록 더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